예,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자, 오늘 국회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데 그거랑 아주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검사를 경험해본 자, 조성은 고발 사주 공익 제보자 다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성은입니다. 그 조성은 하면은 방통위 사무총장이 조성은이더만. 갑자기 막 뉴스가 더 많이 뜨더라고요. 그분이. 예, 저번 나오셨고요. 네. 9월에 나오셨고 또 거의 한 달 정도 만에 네. 다시 나오셨는데 그 검사청문회 하다 보니까 검사들이 어떤 식으로 사건을 비트는지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만드는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직접 겪어보신 거예요? 고발 사주는 이제 오늘 주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고발사주 사건이라고 이제 지칭이 됐던 사건은 총선 개입 사건, 대검찰청의 총선 개입 사건의 일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명명하기는 이제 은폐사주다라고 했을 정도로 그 사건에 이제 분명하게 이제 감찰이 진행됐고, 이첩돼서 이제 기소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고 이 사건에 비혐의 없음 종결 처분을 하고 또 어떤 공범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압수수색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더 지난하고 더 길었던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발사주 사건은 뭐 2020년 4월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검사들이 이 고발사주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의 뭐 증거인멸부터 이제 그 권한을 남용을 해서 그 사건을 뭉개고 없애고 조각내고 처분을 하고 이런 허위 처분을 하고 심지어 허위 문서까지 만들어서 허위 처분의 근거로 삼고 한 이 과정들은 내리 3년을 이제 제가 직접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는 뭐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도 이제 참석을 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 지금 뭐 한 약 2년 정도 손준성 피고인도 이제 탄핵을 당했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탄핵 대상의 검사들의 행태들을 보면 굉장히 하나로 연결이 검사 동일체가 그렇게 드러나면 안 되는데 굉장히 모습이 닮아 있다. 오케이. 전체 하나씩 이야기해 주시고 네. 오늘 검사 탄핵 청문회를 보니까 다 그런 식인 거예요. 법을 다루는 게 아니라 뭔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한쪽은 수사 안 하고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네. 그걸 증언해 주실 거고요. 오늘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전리품이란 표현. 정권을 잡았더니 네. 정권 잡으니까 전리품처럼 자기들이 경쟁한다 이런 얘기죠. 네. 누가 이재명을 잡아놓느냐 이런 거. 사실은 조성은이 겪은 거는 정말 세 발의 피일 거라고 봐요. 그렇죠. 우리 역사에. 네. 자, 그래서 고발사주 관련해서 자, 일단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고발사주 사건은 이제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총장이었던 윤석열 일당이 누구라고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예상이 되는 일당이 민주당 쪽 야당 쪽을 고발해달라고 하는 고발을 사주한 사건. 그렇죠. 최근에는 공격 사주 이런 것도 나와요. 뭐 공격 사주, 한동훈 공격 사주. 뭐 고발 사주 2도 나오고요, 2탄도 나오고 지금. 야 이것들. 뭐 유사품, 비매품 뭐 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건을 일단은요, 그 좀 간략하게 이제 좀 요약을 해드리면. 2021년 9월 2일 날 뉴스버스가 최초로 고발사주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9월 2일 날이니까 지난 9월 2일이 2년이었던 거고요. 그 2년 동안 우리 조성은 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이고 3년입니다. 3년. 네. 3년? 네. 21년 9월 2일이어서 네. 이게 그러네. 3년. 3년. 내일이 3년이었어요. 올해 2023년인 줄 알았다. 내가 세월 가는 줄 모르네 진짜. 너무 사건 사고가 많이 터져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여권이 총선 이기려고 윤석열을 헐뜯는다는 식의 검찰 공소장 뺨치는 고발장이 20장이 나오는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뭐 그 내용은 지난 9월달에 인터뷰했던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도 보면은 사실은 여기에 수괴는 윤석열로 추정이 되고 수괴죠. 지금 그 손준성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1심에서 네. 유죄가 났지만 네. 어쨌건 간에 여기에 김웅도 연결돼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손준성은 지금 징역 1년을 받았는데 2심 선고가 지금 미뤄지고 있는 거죠. 네, 아마 응. 금요일 날 변론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왜 그랬대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럼 어느 쪽인 거예요? 사실 뭐 썩 그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죠. 단호하게 이미 선고가 났어야 되는 과정인데 굳이 선고 전날 일방적인 취소를 통보를 하고 재판부에서 그리고 이제 변론 재개를 했다는 건 사실 중대한 사건의 증거가 발견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중대한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어떤 사안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일방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텐데 이것이 어떤 이유일까 저희도 나름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재개를 하다 보면 알지 않을까 싶어서 다행히 적절히 뭐 책과 함께 이제 그 변론 재개가 맞물려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과정이어서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조성은 님께서 책을 내셨어요. 쉽게 표현하면 고발 사주를 고발하는 책. 고발 사주의 총기록. 총기록. 오래 걸렸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었냐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던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막 일방적으로 늘어졌다라기보다는 제가 쓸만하면 또 사건이 터지고 쓸만하면 또 은폐하다 또 걸리고 그래서 또 고발해야 되고 또 에피소드 또 쓸 게 생기고 이래서 계속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이게 저희도 요번에 2심 선고가 벌써 나야 돼서 그 선고에 맞춰서 내자라고 사실 했는데 선고도 또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또 에피소드를 또 써서 또 해야 되나 했는데 그러면 우리 책 때문에 계속 미뤄지면 안 되니까 일단 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번에는 냈습니다. 정치 검찰의 변주곡. 정치 검사 누가 고발 사주를 덮었나. 전혁수, 조성은, 공저. 네. 전혁수는 저거 처음으로 보도한 기자. 네, 맞습니다. 야, 일단 오늘 이거 지금 나온 거죠, 오늘. 오늘 아마 가판에 깔렸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따끈따끈한 제가 책. 오늘 막 재본서에서 막 갖고 와서 지금 거의 새날에 예. 오늘 처음 이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채팅창 상단 고정돼 있는 곳에 고발 사주를 누가 덮었나 하는 이 책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오늘 나왔기 때문에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우리 조성은님께서 하트를 그려서 친히 사인을 해주셔가지고 왕하트입니다. 왕하트. 새날 왕하트. 감사하고요. 네. 자, 근데 저번에 인터뷰하고 나왔을 때 방송 밖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난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이화영 부지사 증인으로 나온 청문회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다라는. 네. 그러니까 자, 이 사건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네. 이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 결국에는 공수처로 고발이 돼요. 네. 그쪽에서 이제 고발 사주를 할 때는 무슨 대검찰청에 해라.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이었나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있는 대검찰청으로 해라 뭐 이런 짓을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공수처에 고발됐단 말이에요. 네. 그럼 공수처에 가서는 조사를 받았습니까? 공수처에서는 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거기 조사 받을 때는 좀 깨림직하거나 좀 그런 건 없었어요? 제가 지금 뭐 정권 바뀌어서 이제 공수처를 뭐 이렇게 비난하거나 힐난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분명히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모든 방해를 다 받고 계셨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권을 기어이 교체를 하겠다는 많은 이제 뭐 언론도 이제 굉장히 문재인 정권은 교체해야 된다는 이 막 그런 것들, 윤석열이 무조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이 사건을 이제 공수처도 이제 수사를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압박을 받고
수사를 방해받고 그 과정을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까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막 그 공수처 검사님들 수사 검사님들 막 주름 느는 거를 제가 옆에서 뵀다 보니까 막 어떤 분들은 퇴직하시고 나가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2심까지 2년 반에 가까운 시간을 공판 유지를 하면서 유죄를 기어이 이끌어내려고 공판을 끌어온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2년 동안 그분들 약간 독립군처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번에 김규현 변호사가 공수처 조사받고 나왔을 때 비슷한 맥락 이야기했거든요. 네.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이고 네. 근데 수사에 대한 외압도 어마어마하더라. 그러니까 조직이 작고 그렇다 보니까 또 윤석열이 그닥 좋아하지 않는 공수처이기 때문에 네. 뭐 지원이 제대로 나가는 것도 아닐 거고 그렇죠. 압박도 엄청 심할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는 별 문제 없었다는 거죠. 제가 나중에 비교를 할 텐데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 진지함이 느껴졌고요. 늘 이 사건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정보 공개 청구를 하거나 어떤 제가 이 은폐 사주 막 이런 것들을 밝힐 때 공수처에 요청을 하고 윤석열 정권의 대검찰청에 정보 공개 요청을 똑같이 했을 때 한쪽은 다 찢어서 오고 한쪽은 깨끗하게 이제 복사해가지고 완전히 정중하게 주시고 이런 아주 기초적인 차이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기관들의 모든 의도를 왜곡할 필요는 없다. 분명히 어디선가는 열심히 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 근데 소수라서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중에 아주 소수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나서가지고 미꾸라지처럼. 아니, 그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이 곧 끝난다는 생각을 안 하나 봐요. 저는 그러니까 잘 때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무서울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단순한 머리이기 때문에 그 짓 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말처럼 전리품처럼 느꼈다. 네. 정권 바뀌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검사들이 완전 달라져가지고 서로 이제 공세우기. 네.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불어라. 네. 온갖 기술들이 다 동원되잖아요. 네. 그런 짓 했던 거고 문제는 이제 공수처는 그렇다 치고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죠. 그렇죠. 검찰 조사 받았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들 되게 많았었어요. 저번 방송보다 방송 뒷얘기가 훨씬 재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투비 컨티뉴 하고 오늘 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 네. 거기는 분위기가 공수처랑 많이 달랐다는 거죠. 많이 그러니까 훨씬 더 기획적이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계속 짜맞추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거보다 첫 마주침부터가 훨씬 기획적이었던 거죠. 기획적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사실 뭐 정당 일 하다 보면은 여러 이제 뭐 과거 이제 뭐 국민의당 일을 할 때도 여러 이렇게 뭐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보통은 뭐 이제 직접 타이핑 치는 그런 어떤 그 담당 검사는 이제 그 부서 안에서 뭐 거의 이제 뭐 말단에 해당하는 이제 검사가 그냥 어떤 참고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하고 그냥 보고를 하는 형태인데 그날따라 저를 갑자기 부장검사가 차담을 하자고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전직 부장검사를 하셨던 아는 지인이 되게 대우를 해줬는 거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일단 살살 조심히 다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 성격도 약간 특이한 게 있는 게 나는 차대접을 받았어 이런 성격이면은 그들은 그거를 바랐을 수도 있지만 저는 난 막 열심히 막 그 수사 협조하고 밝혀야지 이러고 막 있는데 갑자기 따뜻한 거예요. 갑자기. 일단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근데 저도 이제 검찰에서 이제 참고인 이제 조사를 이제 공범 사건 김웅 공범 사건에 관한 참고인으로
이제 간 거죠. 갔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사실 그러면은 증인 뭐 어떤 증인의 역할로 이런 거 하고 이제 끝나면 되는데 저를 이제 굳이 불러서 이제 문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언론에서 많이 뵀다. VIP 저- 텔레비에서 봤어요. 네, 그거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조롱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던 게 저도 그때는 거의 제가 혼자 막 일당백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없이? 네, 혼자? 변호사도 없고 저도 이제 그때 뭐 제가 어떤 정당에 소속돼 있지도 않았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정보를 알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 일일이 해야 되는 이제 과정이어서 여기서 이제 이 부서의 부장 검사부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고 제가 검색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조사 받기 전에 검색된 이게 공공수사 땡부가 이제 윤석열 최측근 검사라고 이렇게 기사까지 쓰는 분인데 저한테 갑자기 차담을 하자고 하시니까 대충 다 알려진 사람 아니에요, 이름이? 제가 알렸죠. 제가 막 얘기를 해서 알렸죠. 네. 제가 유명해지게 한 거죠. 그랬구나. 그럼요. 어쨌건 검찰에 들어갈 때부터 굉장히 공손했다라는 거죠. 환대를 해주시더라고요. 환대를. 왜 환대를 했는지 나중에 알았지만요. 그러니까 환대해주면서 조성은이 더 나쁜 소리 더 안 나오게끔 하려는 분위기. 근데 저는 되게 제가 막 기획적이고 막 치밀하고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게 약간 다 임기응변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발생하는 그 상황을 제가 혼자 늘 대응을 해야 됐다 보니까 뭐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뭐 변호인의 조력도 없이 했었으니까는 저 혼자 아무 기록도 없이 나와서 말을 하는데 누가 믿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했는데 갑자기 저는 그냥 조사실 들어갔다가 그냥 집에 가는 줄 알았다가 갑자기 부장검사님 제가 검색했던 그 윤석열 최측근이라고 기사까지 떴던 그분이 저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막 윤석열 최측근 검사가 저를 부르면은 어떤 상황일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뭘까 하고 제가 알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래서 당연히 이제 화장실 들어갔다가 이제 가다가 이거는 제가 예측하지 않은 과정이다 보니까 혹시나 싶어서 이제 기록을 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막 환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약간 저도 약간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 못 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일반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아니요, 받기 전에. 네. 그러니까 티타임을 가졌다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수계급 대우를 받는구나. 내가 검찰청에 갔을 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니, 다들 없었대요. 자금지금했거든. 네, 다들 그게 없었대요. 근데 저를 너무 정중하고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검찰이 생각보다 되게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진짜? 그렇게 느꼈다고요? 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최측근 윤석열 검사 부장검사라고 이제 떠서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하잖아요. 지금 거기 중앙지검인가요? 네. 윤석열 최측근 검사. 네. 이미 댓글창에 이름이 뜨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아시나?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들이 너무 참 이상한데 재밌는 상황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뭐 그런 것도 했죠. 제가 물론 이제 그 녹취록을 다 이제 풀었거든요. 풀어서 이제 이 책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검사와의 대화를 녹음을 다 해서. 네. 그러면 이 검사가 주로 하는 말의 뉘앙스나 내용은 뭐예요? 그렇게 티타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 질문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셨죠. 질문할 때마다? 네, 제가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왜 질문을 왜 했어요? 궁금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이때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모토로 이제 수사권 조정도 되고 이제 공수처가 새로 생겼지만 이제 김웅이 공범이다라고 의견을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을 한 사건이거든요. 공수처가 이제 손준성과 김웅은 공범이다. 하지만 김웅은 그 당시 예비 후보의 신분이었지 이제 공직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인 신분이라서 검찰로 관할이 이제 선거 사건은 관할이 검찰이 있으니까 검찰로 보냈고 이제 고위 검사였던 이제 우리 손준성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소를 그대로 했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보낸 거예요 공수처가. 근데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제가 이 검찰에서는 대검찰청의 선거 개입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나 너무 궁금하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다. 궁금하잖아요. 저만 궁금해요. 아니 사실은 검사 동일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기엔 뻔한데. 아니 그러니까 뻔한 대답을 할 거지만 그 대답을 들어보고 싶잖아요. 말로 육성으로. 네. 아니, 왜냐하면 그렇구나. 뭐 그렇구나. 이렇게 왜 그 한계도 이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이 사건의 본질은 선거 개입 사건, 어떻게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면 검찰에서도 이 관할권이 있을 때 사건에 관할권이 있을 텐데 이 사건 어디까지 수사하실 거냐고 제가 물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계속 증거 뭐 갖고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수사할지 알려주시면 거기 맞춰서 증거 드리겠다고. 서로 위치가 바뀌었네 지금. 아니 왜냐면은 그 또 이상하잖아요. 부장검사님이 환대를 해주시고 막 문 밖에서 막 언론에서 잘 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가 자꾸 증거가 뭐 있냐고 물으시는데 그러면 저는 제가 뭘 갖고 있는지 다 얘기를 하는 게 보다 어디까지 수사를 하실 거냐. 거기 맞춰 드리겠다. 야, 딜 끝내주는데? 아니 기계 하나는 제가 조성은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냥 그 정치 무슨 지망생인데 뭘 좀 머리버리한 줄 알았더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쉽게 보고 덤볐다가 당한 거예요. 검사가.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윤석열 최측근 부장검사가. 네, 그래가지고 제가 뭐 어디까지 수사하실 거냐라고 하니 눈이 이렇게 커지시면서 저 뭐지? 쟤 뭐지? 어디를 뭘 말하시는 건지라고 얘기해서 제가 예를 들면 한동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거기 고발장 안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있으니. 그러니까 윤석열은 말하지 않고. 네, 왜냐면 윤석열 어차피 소추권이 없으니까. 한동훈까지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거기 안에 관련인이니까 이제 조사를 해볼 수는 있잖아요. 의지만 있다면. 아까 우리 이화영 우리 지금 증인이 했듯이 원래 검사들의 이제 수사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단은 다 털고 봐. 주변까지 다 이제 샅샅이 훑어서 뭐 나오는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몰아가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떻게 여기만큼은 절대 딱 선 꺼놓고 요거 말고는 수사 안 할 거야. 이건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거기 고발장 내용만 조사를 하더라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윤석열, 김건희는 뭐 지금 대통령 당선돼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하면 적어도 이제 한동훈 고발장 이 피해자 한동훈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은 또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안 하시냐는 취지를 제가 못한다고. 결국 그 부장검사는 어디까지 갖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회유의 밑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계속 그러시더라. 정치 계속 하셔야죠 이러시더라. 정치 계속 너무 하셔야죠.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너무 그러니까 이 드라마 작가님이 이런 대사를 써도 너무 식상하다고 하실 그 대사들이 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진짜. 이놈들도 학원 다니는구만. 그런 멘트가 있구만. 정치 계속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아니요 이랬어요. 안 해도 돼요 내가 보기에 이랬어요. 학을 띄었을 것 같아. 안 해도 됩니다 이랬어요 제가. 저는 대법원까지 증인만 해도 됩니다 이랬죠. 그냥. 이놈들 봐라. 우리 같은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자네 방송해 볼 생각 없나?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의 멘트네.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하신 분이 하시면 잘할 것 같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안 합니다 이랬어요. 말하자면 맥락은 정치 계속 할 거면 적당한 선에서 끝내자 이거잖아요. 뭐 제가 뭐 감히 그 뭐 맥락까지 얘기를 뭐 뉘앙스까지 다 파악을 해서 전달할 건 아니지만 저는 뭐 계속 이제 아까워서 그러죠. 계속 하셔야죠 이러시는 웃긴 거예요. 놈들이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했죠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로 끝났어요. 짧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도발을 좀 했죠. 거기서? 네. 그 몇 분 정도 했어요, 대략? 한 15분? 15분 정도? 그 짧은 시간 아니에요. 어떤 도발하셨어요? 언제까지 검사하시겠어요? 큰일 하셔야죠. 조성은 잘못 건드렸네. 큰일 하셔야죠. 야, 나 평생 검사할 줄 알아. 그거잖아. 네, 왜냐면 제가 공천심사위원 할 때 부장검사님들도 많이 공천심사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아, 정치가 더 높은 거야? 이런 얘기인가? 아니 그거보다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은 정치 같은 거 모르신다고. 그래서 잘하실 것 같은데 이러죠 제가. 야, 진짜 한 15분이었지만 엄청 스트레스였을 것 같다. 그래서 부장검사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런 관련한 얘기들을 쭉 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나왔죠. 이제 조사 받기 전에 15분 정도 있었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장검사는 조성은을 좀 회유하려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고. 저는 회유라고는 차마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왜 그런 얘기를 굳이 저를 불러서 했는지는 굉장히 부적절을 했잖아요. 그게 이재명 대표급이에요. 검찰 조사 받으러 가면 네. 그 부장검사나 또 지검장 이런 사람들이 네. 티타임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네. 보니까 범털이 되신 거예요. 그런 건가요? 아.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가 이제 제가 그분이 나중에 허위 보고서 만들어서 허위 처분한 걸 이제 또 고발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이따 따로 하시더라도 그리고 나서 검찰 이제 일반 검사실에 조사 받으러 갔을 거 아니에요. 부부장 검사님이 부부장 저를 검사한테? 직접 조사. 저 완전히 어. 우대 받았어요. 왜? 그러니까 말이 잘못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장 검사님이 첫 환대를 해주시고 직접 이 50장 가까이 되는 타이핑을 부부장 검사님이 직접 다 보통 조사. 수사관들이 하거든요. 우리 같은 자범은. 수개 정도의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어떤 기록을 하거나 뭐 녹음을 하거나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런 찜찜한데 자기 보호 본능, 네, 본능적인 거. 찜찜한데 하고 이제 갖고 갔더니 이런 너무 재밌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껐죠. 계속 녹음을 했다. 그래서 7시간 37분이 다 녹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 검사부터? 네. 우와. 그래가지고 티타임 15분 마치고 바로 부부장 검사한테 조사를 받는데 네. 부부장 검사는 주로 어떤 방향성도 머리가 좀 있는 사람도 금방 느끼잖아요. 방향성이. 네. 그 어떤 느낌이었어요? 제가 여기 이 책에다가도 많이 적었는데요. 사실 그 양을 다 적으면 이 책이 거의 대하소설 정도 한 10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래서 그동안 3년에 한 번 통화마다 이제 막 그 기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출판사 대표님이 자문을 구하셔가지고 이건 절대 빼야 된다. 이거 큰일 난다. 출판사 큰일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더 센 거 거쳤지만 빠졌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풀 기회가 또 새날에서 있지 않을까. 턴오프. 턴오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손준성이 이런 거를 했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 같은 검찰이라고. 일단 걔네들은 지금 공수처 수사는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다시 쓰려고 했던 거네. 공수처 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부장 검사님도. 뭐라고 보통 욕해요? 공수처가 수사를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이놈들 실력도 없는 놈들이 말해. 뭐 그런 느낌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어쩌고 지금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자꾸 공수처에서 이상한 조사를 받지 않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굉장히 조사를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진짜 약 올랐겠다. 네.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약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사실은 윤석열 바로 밑에 주범인 손준성을 어떻게든지 빼주려고 하는 그런 조사였다는 거죠. 네. 손준성이 뭐 그런 걸 했겠어요? 뭐 근데 텔레그램이 남아 있잖아. 그렇죠. 원래 전달한 자의 이름이 남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니 들켰잖아요. 제가 이랬어요. 들켜놓고 왜 그러세요? 이랬죠, 제가. 그럼 그렇게 물어보면 질문도 다 그 방향으로 갈 텐데. 제가 거의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 검사님이 이 짓을 하십니까? 막 부장 검사님 이제 부인이 막 허락도 안 받고 범죄 뭐 했다고 이런 거 막 야당에다가 고발장 만들어서 보내고 막 그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하죠. 우리 조성은님은 이게 피의자로 수사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아니죠. 증인인 참고인으로 거죠. 간 거에 참고인이죠. 가까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손준성을 빼주려고 하는 작업인 거예요. 네, 검사가. 그러니까 뭐 하나씩 다 이제 제거를 하려고 했던 거겠죠. 결국 무혐의가 나왔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조성은님한테 대치기를 제대로 당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를 밝힐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도 뭐냐면 제가 부득이하게 막 폭로하는 사람 막 뭐지 막 너 뭔 얘기했는지 다 갖고 있어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물밑에서 잘 정리를 해봅시다 하고 좋은 결과 딱 나는 나름 세련된 정치인의 메시지 잘 내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조성을 안다 마는데 그런 성격 맞아요. 네, 오히려 막 러프한 걸 오히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근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보스턴 출장을 이제 바로 다음 주에 갔어요. 바로 다음 주에 갔는데 보스턴 출장 갔는 날 김웅 무혐의 발표를 한 거예요. 또 빡친다. 제가 근데 출장 가는 날짜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조성은이 진술을 다 번복해서 무혐의를 줄 수밖에 없었다. 와. 이렇게 기자들한테 풀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손준성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기획했는지 모르지만 손준성이 김웅한테 보내고 그렇죠. 김웅이 조성은한테 보냈는데 네. 그 사이 김웅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네. 조성은이 입장 바꿨다라고 네, 그쵸. 보도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기자들을 티타임 차장 검사가 티타임 하면서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성은이 막 말을 번복을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들도 뭐 무혐의 할 수밖에 없었다고. 나쁜 놈들이네. 그러니까 제가 그 보스턴에서 시차 적응도 안 돼서 새벽 2시에 갑자기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기자님들이 지금 티타임한테 차장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저한테 막 계속 와요. 그래서 대표님이 다 진술 번복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왜냐면 저는 그때 이미 1년 정도 고발 사주 사건이 진행됐기 때문에 나름 이제 저랑 이제 법조 기자님들이랑 신뢰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성은 어떤 사람이다 하는 이 기본적인 이 신뢰 관계가 있는데 그거 조성은이 들어가서 갑자기 막 진술 다 번복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런 소리를 하지? 기자님들도 의아하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지고 저 다 녹음한 거 있어요. 저 번복 안 했습니다. 제가 대검찰청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번복했는지 한번 볼까요? 왜 저런 거짓말 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잠깐. 네. 그러니까 물론 피고인은 아니지만 네. 참고인으로 가서 말을 다 했는데 전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렇죠. 그걸 이유로 그래도 제가 한국에 없는 날 그걸 이유로 김웅을 빼주고 그런데 검사들은 몰랐던 비하인드 녹음을 처음부터까지 했다는 사실을 네. 그 사람들은 몰랐던 거잖아요. 몰랐죠. 정말 똑똑하네. 그래서 제가 바로 공수처에 전화를 했어요. 공수처도 당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공수처에 제가 진술을 했던 이제 조사 기록들이 있는데 조성은 씨가 공수처에 수사받을 때는 이런 얘기를 했다가 다른 기관에 가서 다른 얘기를 했나? 이 신뢰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공수처는 이제 손준성 기소를 하겠다고 입장문을 냈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공수처 수사검사님한테 그 보스턴에서 다 담겨 있습니다.
번복하지 않았고요. 전부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할 겁니다. 다 진술 번복 도대체 어디가 돼서 있는지 한번 두고 보고 허위 공표한 저거 내가 고발할 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하게도 그 당시 이제 공수처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바로 입장문을 내줬어요. 공수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웅과 손준성은 공범 의견을 유지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백주 대낮에 지금 같은 시대에 네. 사건 조작이 일상화돼 있는 단면을 본 거예요. 네. 녹음 안 돼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웃을 내용이 너무 심각해서 웃음이 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그 정보 공개 청구를 다 했어요. 이제 대검찰청에다가도 하고 그 다음에 중앙지검에다가도 하고 공수처에다가도 하고 그 세 개 다 이제 제 진술을 다 비교를 해보면 번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앙지검에다가 이제 그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드릴 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영상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상이 없습니다 이러시는 아이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한 거는 제 방이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근데 직접 주시는 게 나으실 텐데 제가 읽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거 어떡합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지만 직접 주는 게 나으실 겁니다. 그 부부장 검사 이야기인가요? 네, 그것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래도 직접 주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무슨 녹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시다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정적 순간 잘못 말했어. 있으면 어떡해. 하다가 혹시 녹음하셨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네, 7시간 37분이더라고요, 검사님. 와, 씨. 아니 그 게장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걸 녹음하셨습니까? 제가 변호인이 없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저 나름 나중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도 있고 해가지고 뭐 일상적인 일이니까 큰일은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는 조성은 씨에게 좋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요. 네. 그 최재형 목사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네. 최재형 목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해요. 그게 뭐냐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네. 사건의 결과를 몰아가는 듯한 검사의 이런 것들이 다 녹음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심의 결과가 기소 권고 쪽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조성은님이 아니라도 네.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 받을 때는 녹음해라. 와, 이거는 정말 너무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 길을 만든 게 있잖아요. 공수처에 뭐 공익 신고를 하고 제가 약간 험한 길을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근데 왜 거짓말을 하시냐고 화가 그렇지, 마치 진술이 바뀌었다는 말 자체는 거짓말이니까 명백하게. 왜 그러면은 저는 정중했습니다. 저도 정중하게 조사를 받았는데 왜 차장 검사는 저런 헛소리를 하셨을까요, 검사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해외에 계셔서 더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외에 있어서 제가 더 화가 났겠군요. 제가 이랬어요. 그 내용도 이 책에 다 있거든요. 재밌겠죠. 그래서 자, 여기 잠깐 책 좀 팝시다. 정치검사 누가 고발 사주를 덮었나? 조성은 전역수지음 448쪽 케이오 미디어에서 나온 책인데 책 팔려고 나오신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그건 아닌데. 이 재밌는 얘기를 할 공간이 없었어요. 아니, 그동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오늘 그 검사 청문회도 그렇지만 검사들 좀 심하네. 있는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한 말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그 부장검사나 네. 부부장검사나 네. 이런 사람들 아까 고발했다 그랬거든요. 우리 부부장 검사님은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전 나가신 분한테는 이유를 갖추었던 거예요. 그럼 부부장 검사만? 부장 검사님은 계셔가지고 고발을 했죠. 네. 야, 제가 그분에 대해서 저를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개인적 감정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막 그 처분을 하실 때 막 보고서 허위로 막 만드시고 뭐 허위 보고를 하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시면 안 되는 일을 하셨으니까 저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조성은이라는 사람이 해외에 나가 있는 틈은 타서 네. 엄풀을 조성은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저 거짓말을 짐 통해 풀기도 전에 가지고 짐 풀기도 전에 저한테 그렇게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기자들 티타임 불러놓고 딴 데 가서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은 실시간으로 보스턴까지 얘기는 안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실시간으로 우리 차장님 말씀이 다 저한테 전달이 되는데 왜 제가 듣게 하시냐고. 뒤에서 얘기를 하세요. 뒤에서 제가 얘기했죠. 제가 봤을 때는 검사들이 조성은님을 굉장히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도 조사를 했는데 뭐 대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목소리가 어디 뭐 공론화나 되겠어? 조성은 입장 바뀐 걸로 해가지고 최소한 김웅은 좀 일단 풀어주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김웅이 불기소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놀랬었거든요. 네. 왜 중간에 빠지지? 그 처분 이유서에 그 제 진술 번복이 적혀 있어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제가 화가 나요, 안 나요? 네. 화가 나잖아. 왜 화를 내게 하냐고요. 그러면 사람이. 지금 이게 저 7시간짜리는 지금 녹취를 풀어둬서 공증 받아놓은 상태예요? 뭐 언제든지 공정할 음. 상태는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저 출판사 압색이 안 들어올 정도만 풀었다 이거죠. 그렇죠. 속편 나올 예정이다 이거지. 어디서 틀지는 정권 모르겠지만 바뀌면. 뭐 더 정권이 빨리 바뀌면 빨리 들으실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게 누구를 막 폭로를 하겠다. 근데 이거 사실 제가 1심 재판부에 다 제출을 했어요. 네, 왜냐면 저는 이게 제가 겪은 일들, 이 사건의 공범 사건 어떻게 다뤘는지 이 모든 과정들이 종합적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녹음 파일? 네, 7시간? 네, 이상하게 녹음 파일은 보통 7시간, 8시간이더라고. 네,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건 다 그래.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숫자를 맞춘 거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처음엔 그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진술 번복이 되지 않았고 잘못된 처분 이유가 나갔다 하고 사과를 하셔라. 그러면 저도 물러날 공간이 있지 않겠냐. 아직까지 안 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바로 잡을 기회를 줬어요. 저는 제가 바로 이거 깐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안 했고 그 차장 검사가 사과를 하시면 저도 알겠다 하고 물러날 공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과를 안 하시면 제가 물러날 공간이 없잖아요. 맞죠. 그럼 저는 거짓말 안 하는 거를 증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하세요. 하니까 건의를 드려보겠다고. 이런 게 정치적 타입입니다. 이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성은 말은 그냥 뭉개고 애초에 김웅뿐만 아니라 선준성 또는 그 위에 있었던 걸로 예상되는 윤석열까지도 뭔가 봐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봐야 조성은의 말은 의미가 없는 거여서. 그러니까 제 번복하는 애. 진술 번복하는 애. 뭔 근데 얘기도 본인 했는데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회적 이치가 돼버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러면 대검찰청 가가지고 헛소리 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제가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러면 지금 저 선준성 재판이 다시 조금 더 길어지는 거는 또 그런 거라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저는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막 정말 제가 이 책에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썼는데 제가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이랑 공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을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제가 손준성 검사, 김웅 이런 사람 밉지가 않거든요. 미워서 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 내가 발견을 했고 기자한테 뭐 기자 같이 발견해가지고 이제 취재가 들어갔고 물러설 수가 없고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보니까 그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밝힐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 사람들은 저를 증오를 할 거 아니에요. 저거 하나 때문에 자기 인생 다 망쳤다고. 그거를 제가 이제 억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사실 인간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기분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너네가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잖아. 이 짓 하면 안 됐잖아. 아니면 들키지나 말든가 완벽하게 하든가 들켜놓고 왜 반성도 안 해?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손준성 이제 실컷 기소하고 1년 반이나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앞전에 검찰총장이 누구죠? 이원석 검찰총장은 갑자기 손준성 비위 혐의 없음 종결 처분을 해버리고 감찰. 유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제 모든 이제 그 공익신고나 이런 일련을 하나씩 다 지우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맞아요. 참 제가 와 내가 3년을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지? 이런 생각을 계속했죠. 계속하면서 이를 악물고 책을 썼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윤석열이 어차피 이 사건은 임기가 끝나고 나면 수사 받아야 될 사건이에요. 당연하죠. 사실은. 네, 김건희 주가 조작도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덮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증거를 오염을 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더 이상 저게 어떤 법적 증거로서 유효하지 않도록. 저거 증거로 했는데 다 무혐의 처분 나왔던 증거들이야. 자, 저거 의미 없는 증거들이었어. 다 살펴봤던 것들이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참 엄한데 기술을 쓰시는구나 이분들이. 잘못 걸린 것 같다.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굉장히 쓸데없는데 시간 쓰는 거 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공회전하는 느낌을 3년을 내리봤다 보니까 그렇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하지?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거. 그게 고립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새날 방송 자주 나와야 돼. 고립감 안 느끼려면 혼자 있으면 버려진 느낌이거든. 불러주셔야 나오죠. 아니 뭐 이럴 만한 이야기거리가 있어요라고 말을 해야 불러주지. 근데 이거는 또 한꺼번에 모아놨다 터뜨려야지 임팩트는 있잖아요. 하긴 그렇지. 맨날 네. 나오면 또 뭐. 맨날 떠든 사람처럼 되면 또 그래 내가 잘 안 부르는 거요. 그렇구나.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조성은은 어떤 사람이냐면 캐릭터가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시청자분들은 철학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거 보고 딱 나와 똑같네 싶은 게 뭐냐면 잘못했다고 그래서 바로 고소고발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과하면 충분히 난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품어줄 수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해 이 자식들이. 네.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그쵸. 사람을 바보 만들어놨잖아. 그쵸. 하지도 않는 말 갖고 거짓말하면서. 근데 이게 제가 양보할 수 없는 지점들이잖아요. 저는 공익신고자인데 제가 진술 번복을 했다? 모든 이제 수사기관 돌아다니면서 이거는 제가 제 인생을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제가 그 이제 완전 거짓말하거나 이제 헛소리하는 사람으로 살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런 짓을 해놓고는 자기들이 발 뻗고 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또 하나 명칭을 붙이면 무혐의 사주야. 그런 것도 위에서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검사가 수사를 막 약 조작식으로 해가지고 야 조성은 진술 번복됐대 해가지고 그렇죠. 막 흐트러뜨리고 난 다음에 손준성이가 1심에서 무혐의 이렇게 나오면 클리어되는 사건이었는데 지금 두 군데서 발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손준성 1심에서 유죄가 징역 1년이 나와버렸지. 네. 그리고 조성은 씨가 또 검찰이 했던 그 조작 짓거리들을 녹음해 놓는 바람에 얘네들이 지금 묻어있던 들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네. 무혐의 사주야 이건. 무혐의 사주기도 하고 또 제가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저는 이 짓을 하는 게 위압적이지 않거든요.
위압감을 느끼지 않는다고요. 검사 정권으로부터?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행위가 그들이 공포에 질려서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제가 공포에 질릴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쟤네들은 시간이 더 없을 거예요. 정권 연장도 이 지경까지 해놨는데 되겠어요? 아 그렇지. 네. 5년짜리 겁도 없이. 그러니까요. 그런 건 비슷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 5년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요즘 하는 말 있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원래 이 정치 검사라는 게 이제 거의 막판에 제목이 정해진 거고 제가 이거를 제일 처음에 이 컨셉을 다 잡아놓고 이렇게 글을 써내려 가잖아요. 거의 일필휘지로 써내려 갔거든요. 근데 필 받으면 그냥 막 계속 완전 쭉 쭉 나오는 갔죠. 거. 왜냐면은 그동안 억한 게 많으니까 그냥 내리 200장을 거의 막 썼는데 저거의 원래 컨셉은 원래 제목은 업보였어요. 업보. 뭐안 팔릴 뻔했다. 네, 그래서 제가 업과 보였고 이제 카르마였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철학적이고 약간 좀 안 와닿잖아요. 정치 검사도 제가 지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고발 사주 뭐 정치 검사 검찰이 선거를 이기는 방법 뭐 등등등 이렇게 제목 여러 가지 중에 저게 나왔는데 그래도 이 글을 관통하는 저의 어떤 마음은 업보 다 돌아갈 일들이나 맞죠. 그 세상 일이라는 게 철학이 모든 학문의 위에 있다 그러거든요. 네. 모든 학문의 맨 위에 철학이 있는데 자기들이 하는 짓 그대로 당할 거예요 지금. 이과든 문과든 결국은 철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살이라는 게 이 상황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네. 내가 뭔가 과하게 하면 언젠가 나한테 이거 돌아올 거야라는 그렇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 법 기계들은 그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좀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는 선출직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던 분들은 떨어졌을 때 그 서로만 아니까 자기들이 어떤 그 절제가 있거든요. 아무리 막 나가도 이제 뭐 정당에서 막 엄한 짓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한 발 더 가면 자기 진짜 끝나겠다 하면 이제 한 발 더 안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선출직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계속 쟁취를 권력을 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하고 성공시키고 잡아 넣으면서 훈장을 달아서 승진하고 그 다음에 유명해지고 뭐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차지하고 그러면서 또 누구 한 명 담궈가지고 또 자기가 어떤 이제 대통령을 할 그 어떤 바탕이 되고 막 이런 어떻게 보면 선출직은 국민들에게 어떤 권력을 행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동의를 구하는 과정인데 그게 아니라 계속 쟁취하듯이 이렇게 약간 아까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말씀하셨던 그것과 맥락이 이화영 상통해져. 부지사가 오늘 한 편이에요. 네. 전리품. 그러니까 쟁취를 해서 가진 전리품이라고 생각하니까 저 짓을 하죠. 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또 할 말 더 있죠. 아직 다 못 털어놨잖아요. 뭐 어디 늘 준비가 되어 있죠. 네. 그럼 다음 주 시간에 한 번 더 네. 나오시는 걸로. 그럴까요? 듣다 불러주시는 보니까 건가요? 빠져들어 한 10분 인터뷰한 것 같은데 벌써 저도 1시간 1시간 지났어. 갔는지 몰랐어요. 잘 우리 주기 잘 맞으면 그래. 자, 조성은 씨. 네.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정말 잘못 걸린 것 같다 검사들이. 왜냐하면 스타일에 따라서 네. 우리 마차님 같은 경우 되면 꼬리 내렸을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우아함으로 승부를 보셨을 거예요. 아 근데 그쪽에서 나오면 나올수록 그런 식으로 대꾸를 한다는 게 그 이야기 했다 그랬잖아요. 네. 검사한테 영원히 할 것 같냐 이런 식으로 그런 정도의 기회가 있으면 얘네들 특성이 있어요. 약한 강약 세게 나오면 약하게 뭐 그런 거 제가 있잖아요. 그 얘기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뭐가 될 것 같으세요? 그랬죠. 정치 계속 하셔야죠. 제가 나중에 뭐가 될까요? 이랬죠. 야, 넌 평생 검사할 것 같냐 이 새끼들아? 야, 그래서 완곡한 정치 검사 누가 고발 사주를 덮었나? 답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사실은 맨 답정 밑대가리가 있잖아요. 답정 너죠. 자, 그 사람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네, 답은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확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밝혀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은님과 함께 아쉬운 시간 오늘 여기서 마치고 네. 다음 주 똑같은 시간에 한 번 네, 더 또 나오도록 불러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